장항준의 어수선한 영화.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말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 2시에 데이트 수요일 코너. 예. 장항준 감독과 함께하는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 장항준 감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야, 막, 얼굴에 막 활력이. 아, 그렇습니다. 네, 막, 예. 오래간만에 일을 하니까 좀 이제 뭐 연출부들도 그렇고 생기가 돕니다. 예. 네. 예. 기사도 잘 봤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이제 장항준 감독이 할 영화에 대해서 기사들이 막 나더군요. 예, 막 나는 거 아니고 하나 났어요. 예. 예. 기대해 볼 만한 영화, 뭐, 예. 요런 거에 났더군요. 예, 예. 예, 그래요. 자, 오늘은 뭐, 장항준 감독이 할 영화하고도 관계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그동안은, 요, 2시에 데이트에서 뭐, 특집 이런 걸, 아수선한 영화는 뭐, 특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지진이, 나도 그냥 지네들 하던 대로 하고 그랬는데, 예. 아테네 올림픽 특집. 예.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 영화들. 예. 예. 어제 축구 보셨나요? 아, 저는 어저께 술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술을 먹고 집에 왔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3대3으로 비겨. 예. 저는 속으로 그랬죠. 처음 알았거든요. 예. 예. 바보 같은 놈들. 모르고 말리를 3대3으로 비기다니. 아.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이야. 극적으로 정말 비긴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비기셨더라고요. 예. 어제 아주 좀 선전하셨어요. 그 말리 팀이 굉장히 잘하는 팀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생각보다 확실히, 아프리카 축구는 확실히 진짜. 그 사람들, 옛날에도 저 나이지리아 이런 팀들이 도깨비 팀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길 때 또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선을 통과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고 잘 안 해본 나라라고 그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얕보고 막 그러죠. 느낀 거예요. 이제는 네. 아프리카 예선 통과하면 기본적으로 세다라는 거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네, 돼요. 그게 원래요. 그게 진짜로 아프리카 뭐 어디 처음 본 나라라 그래서 진짜 홀대하고 막 그래서 네. 우리가 에이 저 뭐 형편 팀 아니야 뭐 이랬던 거지. 학교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애들 막 쭉 있는데 뭐 앞자리에 뭐 한두 명 있는데 네. 뭐 살살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반에 이제 옛날에 캡이라 그랬죠. 네. 캡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걔한테 막 저기 했는데 야 이거 조용하고 이렇게 좀 까불랑짜불랑 좀 무명이라고 댐베 들었다가 네. 그 반 캡이 예. 캡이 떡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 한번 그 캡이 예. 무명한테 떡이 되는 걸 봤거든요. 야, 알고 봤더니 지금 조용한데 복싱도 하고 이런 친구죠. 이런 경우 많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평소에 좀 우습게 봤다며요. 근데 갑자기 계단에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신발 주머니를 이제 옛날에 왜 그 학교에 신발 주머니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실내화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내화가 밑에 툭툭 떨어진 겁니다. 예. 아주 어업수 여김 당하던 아이가 예. 그래서 실내화 뚝 떨어졌는데 야 실내화 좀 던져줄래? 근데 이 친구가 실내화로 걔 얼굴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캡이. 캡이. 그러니까 자, 캡이 이제는 신세대한테 맞춰주죠. 네. 짱. 짱이 아. 샥 던졌는데 여기서 정말 짱이 쫙 던졌는데 얼굴에서 쫙 소리가 났어요. 요 기차표의 이 바닥 부분과 얼굴이 정확하게 닿은 거죠. 자, 이제 그 굴욕감. 예. 조용히 있던 그 무명. 예, 저는 우연하게 그 장면을 목격했죠. 어. 그래서 또 하나 저 짱한테 예. 불쌍한 희생양이 또 탄생하는구나. 예. 그 생각하고 저는 또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쌍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차도 멈춥니다. 네, 조금 이따 피나면 말려야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피나거나 전까지는 울거나. 그 전까지는 울거나. 이제 관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쫙 하고 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걔가 이렇게 싹 이렇게 아프니까 캡짱 이놈이 와가지고 실내화로 계속 얘 머리를 하면서 야 뭐 꼽냐? 뭐 이러고 좀 못된 짱이었군요. 악마죠 그놈 자식은. 왜냐 학교마다 짱이 두 가지입니다. 착한 짱이 있고, 착짱. 못짱이 있어요. 장항준 감독 학교는 못짱이 있었군요. 못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때는 애들 안 괴롭혔거든. 그때부터 계단에서 정말 옛날 표현으로 옛날 이게 상당히 웃긴 표현인데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 그러죠. 네. 정말 먼지나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몰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걔한테 전부 애들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실내화로 맞은 아이한테 그 어수구리하게 생긴 아이한테 전부 달라졌어요. 안녕? 친구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이제 해도 그 짱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죠. 학교에서. 짱은 차라리 네. 말이죠. 네. 차라리 어디 다치거나 네. 어디 다른 깡패한테 맞았으면 되는데. 야,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선망을 받았던 협객 출신이 아니고 네.
뒷골목 아주 생 건달 이런 출신이라 아주 애들도 은근히 고소해하고 예, 나중엔 발언력도 많이 약해졌어요. 왜 보통 짱들이 늦게 와갖고 자습할 때 문 착 열고 조용히 하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쓱 열고 들어와서 앉아요. 말이 안 맥히니까. 이제 안 맥히지. 예, 아무튼 야. 아주 부시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리가 그렇게 잘 좀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유럽하고 가깝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속팀 보면 무시했던 나라인데 소속팀이 무슨 레알 마드리드 뭐 프랑스 어디 무슨 팀 프로 네. 있어 다 프로.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아프리카 팀 우리가 이게 진짜 다른 대륙 모르는 대륙에 있다고 이게 함부로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앞으로 남극 북극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무시해서는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그래서 스포츠 영화. 예, 스포츠 영화 말씀드릴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영화는 이제 그 복싱 영화입니다. 복싱 영화. 복싱. 아, 여러 편을 좀 다룰 예정인가 보죠? 그렇죠. 어. 하나 가지고 날로 먹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자료들이 없나 봐요. 많이 없어요. 네. 예. 예, 이 복싱 영화 하면은 이제 뭐 권투 영화는 뭐 로키. 로키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죠? 예, 저번에 실베스타 스텔론 이 양반 하면서 했었고. 예, 이 양반 했었는데 또 이제 뭐 복싱 영화 중에 챔프란 영화도 있었고요. 아, 존 보이트. 아, 그 사람 네, 존 존 보이트 보이트. 까먹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링 쌍 끝난 다음에 죽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 그렇죠. 애가 막 울고. 저는 그 극장에서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극장 가서 안 본 것 같아요. 예. 집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눈물 나옵니다, 그거. 그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주 슬픈 영화의 대명사였죠, 챔프. 아마 뭐 아들을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아들을 뺏기게 되고 뭐 그런 아. 아들의 리키 슈로더라는 그 아, 참 배우의 기억력 좋은. 네, 아니 제가 본 영화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복싱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제 김득구 씨의 일생을 챔피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리라는 그렇죠. 그 영화도 있었죠. 예, 그 영화도 있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도 빼놓을 수 없죠. 시끄러워요. 지금 왜요? 복싱 영화 얘기하는데 복싱 왜 영화. 갑자기 같이 맞아. 확 열이 받네요. 막. 예. 갑자기 스포츠로 네, 좀- 폭이 넓어졌어요. 네, 좀 복싱. 방송에 복싱. 집중을 해주시고요. 네. 예. 신의 아들. 네. 아, 신의 아들 맞죠. 맞지? 예, 예. 신의 아들. 예, 아무튼 요즘에는 사실 별로지만은 옛날에는 그 복싱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복싱 저기 국민학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 반에 가면은 애들이 뭐 야 내일 누구 헌즈랑 누구랑 한다며. 네. 레너드랑 헌즈랑. 뭐 한다며 그 세계 대결이라 그래서 자꾸 저거 보지 마세요. 네. 조금 얘기하는 예, 딴거 보고. 예. 예. 이거 청취자분들이 하시네.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윤종 씨는 잠깐 딴 데 보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인기 있는 복서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아, 복서들 이름도 왜 이렇게 멋있죠? 알렉시스 아르게이오. 어쩌자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선수가 뭐 링에 무슨 교수인가 그랬어요. 링의 뭐 교수. 하여튼 되게 그 선수가 굉장히 좀 똑똑한 네. 복서에서 4체급 석권하는. 그 선수가 결국 4체급 석권의 문턱에서 아론 프라이어, 미국 신예. 아론 흑인 프라이어한테, 선수. 예.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그때 진짜 절규하던 아나운서의 멘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결국 4체급은 인간의 한계인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알렉시스 아르게이오가 링바닥에 탁 주저앉아갖고. 맞아요. 그 불쌍한 표정으로. 좀 심하게 맞았습니다, 또, 브라이언한테. 사실 신화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신화가 완전히 동네. 네. 예, 저기한테 맞은 건데.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지금 아까 링의 교수, 이렇게. 로베토 두란 닉네임 두란, 생각났어요? 지옥의, 파나마의 영웅. 파나마의 돌주먹. 돌주먹. 돌주먹, 로베토 네, 두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존 무갑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무갑. 27전 27승 27KO. 야, 이거 아주 만화에나 나오는 전적이에요. 이름도 만화 주인공 이름이에요. 무가비. 무가비. 이 선수의 닉네임은 또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야수. 야, 존 무가비. 요 양반이 28전째 아주 제대로 졌어요. 네. 누구한테 졌죠? 누구한테 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무튼 간에 예. 정말 막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죠. 네, 예, 이런 있었죠. 마빈 해글러, 요즘 약간 뒤쪽 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염동균 선수. 그렇죠. 예, 박찬희, 박종팔. 그리고 이제 한국 랭킹에서 이름을 떨쳤던 손오공이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주관하셨던 분이죠. 예. 대부분 장충체육관에서 했죠. 예. 이제. 오늘
안내하려고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있던데. 예. 대단한데요? 자. 오늘 그 말씀드릴 그 첫 번째 이제 그 복싱 영화는 그 성난왕소입니다. 성난왕소. 레이징 볼. 예. 네. 그 우리나라 이제 비디오 제목으로는 분노의 주먹. 분노의 주먹. 예, 우리나라 그 제작하신 분이 배급업자가 그렇게 이때 배급업자분이 야 이거 성난왕소 약하다. 약하다. 이거 무슨 동물 영화도 아닌데 말이야. 다큐인가? 소가 화났나? 그래서 야 주먹이 운다 이 컨셉을 가자 해가지고 분노의 주먹. 분노의 주먹. 예. 근데 이 작품은 이제 뭐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가 만난 작품이죠. 그 로버트 드니로, 그 조페시 그 두 분이 주연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 마틴 스콜세지. 예. 이 영화는 이제 1950년대 실제로 활동했던 그 미들급 챔피언 제이크 라모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이제 실화 전기 영화입니다. 네. 예. 이 제이크 라모타의 성공과 좌절, 회한, 뭐 이런 거예요. 스포츠 영화 보면 다 그거예요. 그렇죠. 성공과 좌절 그리고 회한, 뭐 이런 건데 이 영화 성에 눈을 뜨는 건 아니죠. 성의 눈을 안 떠요. 성의 눈은 저번 주에 떴어요. 청춘. 네. 저번 주에 떴고. 예. 근데 이제 이 보통의 이제 스포츠 영화, 실존 인물들에 대한 스포츠 영화들 경우에는 그 인물을 미화하거나 이 전기 영화의 어떻게 보면 좀 맹점 중에 하나가 그 인물을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참 미화 안 했어요. 보다 보면 뭐 저런 놈 영화를 보고 있나. 보통 그렇죠. 되게 막 아름다운 선수로 이런 되죠. 복싱이면 뭐 라면 먹으면서 막 복싱하고 고생했고. 막 이런 선수로 모셔가지고 인간성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뭐 어린이에게 꽃을 주워주고 뭐 악역 하나 등장해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악인이에요. 예,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승리에 대한 뭐랄까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그 막 얘기들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려지지만 이 영화는 이 인물의 인물에 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인물이 인물이 아주 추악한 뒷면이에요. 저는 추악하다고 봐요. 뭐 가정 폭력들, 부인의 불륜 의심에서 맨날 그 가정을 폭력을 휘두르고 동생도 폭력을 휘두르다 결국 동생한테 의절당하고 나중에 친구들한테까지도 모두 버림을 받고 뭐 이런 저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만약에 제이크 라모타 선수가 살아 있었다면은 먼저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선생님 영화를 전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나중에 영화 본 다음에 아마 각구목 들고 따라요. 이놈 자식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네? 그랬을 정도로 아무튼 그 제이크 라모타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이 작품 자체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은 사실 그 장면이죠. 첫 장면하고 끝 장면에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인가? 오페라가 있어요. 그 오페라의 서곡 마스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면서 계속 앵글은 고정돼 있죠.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링 위에서 이렇게 로버트 디니로가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슬로우 모션을 하는데 그것도 중간에서 하면 재미없어요. 약간 사이드에서 그렇게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가장 훌륭한 오프닝 장면으로 꼽습니다. 이 영화사상 가장 훌륭한 오프닝 장면을 꼽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흑백 영화죠. 흑백으로. 1980년도 미국 작품인데 흑백 영화인데 당시는 완전히 컬러 영화만 있을 그렇죠. 때인데 지금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이채로 왔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 제이크 라모타가 이제 영화가 끝났어요. 영화 이제 다 끝나고 제이크 라모타가 이제 바의 대기실 출연자 대기실이죠. 출연자 대기실에서 이제 챔피언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개그맨이 돼요.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밤업소. 밤무대를 뛰기 전에 이 사람이 대기실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고하면서 이제 막 그러죠. 내가 시가를 물면서 막 이제 배불뚝이에다가 이제 친구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개팍하게 아주 난리를 떨어가지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쓸쓸하죠. 쓸쓸한 아주 한때 잘 나갔던 개그맨이 이제 거기서도 자기 인생을 흉내내면서 샤도우 복싱을 하죠. 라모타 다 준비됐어. 나올 준비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권투가 자기의 개그 소재가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럽니다. 글쎄 자기 이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 그래 가자 챔프.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그래 가자 슉슉슉 이러면서 딱 슉슉
슉슉슉. 아, 이거 감동적인 장면인데 왜 웃기죠? 갑자기 유머 1번지가 생각이 나죠? 참 영화가 희한해요. 네. 그렇게 웃겨라고 만들면 안 웃고 실수한 거 보면 뒤집어지지 사람들 막. 예. 슉슉만 안 나왔어도 감동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훅훅으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샤도우 복싱을 하는 장면이 나는데 이 장면에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울컥합니다. 울컥하고 그리고 사실은 영화 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막 좋다고 그러면은요 보시고 나서 글이 올라와요. 뭐가 내 돈 물어내라 이런 거. 예, 이러는데 약간 기대를 저하시켜줬는 게. 예. 저는 이 영화를 한 몇 번을 봤죠. 저는 뭐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자주 보고 뭐 그랬는데 요 영화 하면 이상하게 쥐가 생각이 납니다. 쥐. 왜요? 그 영화 안에 쥐가 나오진 않는데 그 제가 잘 알던 후배 중에 그 강석호 씨라는 작가. 예. 아, 석호 알지? 알지.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등단하신 분 아니에요? 예. 신춘문예에 지금 등단했고, 예. 저랑 옛날에 배고픈 시를 그냥 같이 보냈던 그렇죠. 후배인데, 이 강석호 씨, 얘네 집이, 이 사람, 이분의 이제 집이, 예. 전에 이제 상도동에 사셨는데, 그 상도동에서 굉장히 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골목을 돌아서 들어가면 이런 집이 아직도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를 안 했던 집인데, 이 집안에 쥐가 너무 많았대요.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쥐가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예? 부엌에 들어와서 불을 딱 켜면 쥐들이 착 들어가요. 그런데 한 번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은, 일요일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가족들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네. 가만히 보고 있는데 텔레비 앞으로 쥐가 후두둑 하더니 텔레비 위에 딱 서더니 자기네들을 같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텔레비를 보는 가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쥐가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쥐가 이 가족들을 보고 들라는 거예요. 네. 보더니 다시 후두둑 하더니 갔대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강석호 씨의 그때 당시에 이제 회고를 하는 거래요. 누구도 일요일 그 한가로운 오후에 거실에 텔레비 위에 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의 현실을. 예. 현실을 인정.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쥐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야.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에 현실의 어떤 부정이군요. 그렇죠.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에도 너무 놀랐고 너무 쥐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족들한테 자꾸 얘기함으로써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를 떨리게 서로 시키고 묵인하면서 그래서 영화 프로가 끝날 때까지 쥐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이제 강석호 씨가 했는데 성나랑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강석호 씨가 이 성나랑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관계는 그겁니까? 그렇죠. 관계는, 성나랑서 그러면 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강석호 씨 집이 나중에는 쥐 박멸 업체를 불렀다고 하죠. 당시로서는 그런 업체가 몇 없었는데 쥐를 잡아드립니다. 뭐 이런 업체를 불러서 이 사람이 2층에서 장관을 보게 됩니다. 고무 다라이라 그러죠. 예. 빨간 거. 예. 거기다가 쥐를 유인하는 미끼를 하나를 놨는데 1시간 후 황석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층에는 내려오는데 2층에 다 올라가고 무엇이 쥐고 무엇이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자 2층에서 광고를 듣고 올게요. 예. 이제 곧 지금 다룰 영화 주제 반젤리스의 음악이에요. Chariots of Fire라는 곡입니다. 그 영어로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 무슨 스포츠 하이라이트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극적인 장면들. 이 작품 아주 스포츠 영화의 걸작으로 흔히들 이제 많이 꼽는 불의 전차라는. 불의 전차. 이 작품이 이제 얼핏 제목으로만 들으시면은 전쟁 영화, 재미있는 전쟁 영화인가 보다. 그렇죠. 불을 막 뿜어내는 전차 얘기인가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좀 독특하게도 육상 영화입니다. 육상. 육상 올림픽. 이 작품은 이제 1981년도 영국 작품입니다. 휴 허드슨이라는 감독이고. 휴 허드슨. 휴 허드슨.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니콜라스 파렐. 정감이 가는 이름이에요. 니젤 하비스. 낯선 이름이고. 요 두 주연 배우가 작품을 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실명의 두 선수의 역경 실화를 바탕으로. 고난과 역경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대서사시? 대서사시 느낌 좋다. 대서사시. 고난과 역경의 대서사시. 야, 이거 뭐. 코믹 영화는 여절복통이죠? 여절복통 포복절도죠. 포복절도죠. 예. 그 청춘 영화도 그냥 얘기해 주세요. 시끄러워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청춘 영화. 청춘 영화? 뭐지? 순진한 소녀가 성의 눈을 그렇죠. 떡안 뜨는. 예. 예. 자. 예. 여기 이제 24년 금메달리스트,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이제 해롤드라는 선수가 있고, 또 에릭이라는 선수, 두 선수의 얘기인데, 네. 이 에릭 하면은 뭐 신화가 주제곡을 불렀나 뭐 싶으시겠지만, 예, 그냥 에릭이 맞아요. 네. 예, 그분이 본명이 아니죠. 그 에릭 씨가. 네. 네. 이 두 선수의 뭐 경쟁과 우정, 뭐 이런 걸 그랬는데 사실 줄거리는 별거 없어요.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이렇게, 그닥 극적이지 않아요. 네. 예, 두 선수, 한 명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한 명은 이제 유대인. 네. 이고, 근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뭐 금메달 따겠다. 뭐 결심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올림픽 날짜가 잡혔는데, 일요일인 겁니다. 그 경기 날짜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유태인 출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못하게 됐는데 다른 선수가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그럼 내 종목을 떼어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예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 내용만 들으면 참 뭐 이런 뭐 싱거운 사람들이 다 있나 뭐 싶으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이 좀 전에 들으신 주제곡처럼 굉장히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네. 예, 그 해변에서 달릴 때 이 음악들이 그 영화 안에서 수시로 흘리는데 요 장면들은 또 슬로우로 가야 또 맛이 나죠. 예. 대부분 스포츠 영화 극적일 때는 예. 슬로우 모션은 꼭 가요. 예. 그리고 꼭 이제 뭐 금메달 따면은 요 음악이 깔리면서 뭐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딱 확정된 순간부터 슬로우로 갑니다. 네. 슬로우 가면서 이 양반이 이제 얼굴에 쓴 하이바가 아니고 그게 뭐죠? 투구인가? 네. 네, 그거를 벗고 저쪽에 던지면서 칼을 들고 환호하는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게 슬로우로 싹 깔려지면서 요 음악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전에는 이제 슬로우가 안 될 때 슬로우가 안 되던 시절에 변웅전 씨 해설하시던 그 시절에는 이 양반 얼굴을 계속 비춰요. 사진이 뜹니다. 금메달 땄다 그러면 사진이 딱 뜨고 옆에 이제 어디 출생 뭐 아버지 누구누구의 장녀 이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이제 자 우리는 대한거나 뭐 수상경량 나오고 영감하나 무슨 뭐 영광 어디 뭐 따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느낌처럼 아주 절대적인 이 감동과 그 화면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화죠. 이 영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낡은 좀 화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저희 그림이고 이게 사실 이게 뛰는 장면을 멋있게 찍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 뛰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볼 갖고 뛰지. 다 뭘 갖고 뛰는데 이 사람도 그냥 뛰거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뭐 갖고 있는 게 없군요. 뭐 갖고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거 이어달리긴 또 바텀이 있구나. 근데 막 뛰는데 이게 그 웬만히 극적이려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결승선을 보면서 뛰는데 이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누가 쫓아오게 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경험을 한 것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4년차 되던. 성인이 된 이유군요. 그렇죠. 성인이 된 이유. 결혼 4년차 되던. 얼마 전인데 결혼 4년차면은? 제가 이제 7년 됐으니까. 이제 3년 되죠. 저희 와이프랑 밤에 이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밤에 놀러 다니다가 이제 시내를 뭐 드라이브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뭐 아무튼 어디 갔다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랑 이제 어디 강북에 어디 갔는데 길을 잘 몰라갖고요. 운전을 하고 있었군요. 유턴을 해야겠다 싶은데 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불법 유턴을 한 거죠. 차를 꺾는데 바로 맞은편에. 아니 그 사람들이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전 다 꺾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차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앞으로 이 횡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 이 순찰차가 바로 나오질 못하고 있더만요. 순간적으로 이 범죄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냥 저기 얘기했으면 범죄가 아니죠. 그냥 해서 딱지 끊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위반이죠, 그냥.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형편도 안 좋고. 차는 못 오고 있고. 차는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에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못 오고 있고. 계속 엥 이러고 있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정말 왜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긴 해. 네. 델마하고 루이스가 서로 마주보고 확 절벽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딱 잡고 절벽으로 추락을 하죠. 그것처럼 시선을 저희 와이프랑 저랑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튀어라. 이런 느낌이 확실히 공감이 갑니다. 그때부터 저는 밝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해 도시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장준 감독 운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 잘 못하죠. 그렇죠. 운전 잘 못하고 깡도 없고 네. 배짱도 없어요. 네. 치명적인 거 길을 잘 몰라. 근데 저쪽에서는 차가 막 순찰자 분들이 우리 흔히 그런 걸 이제 네. 네. 하여튼 얘기하세요.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나가지고 이 양반들이 오기로 잡아야겠다는 예. 생각이 드셨나 봐요. 예. 와,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예. 저희 와이프는 계속 돌아오면서 오빠 좀 더 밟아! 막 이런 거. 저는 막 실제로 뛰는 얘기도 아니네요. 추격. 그렇죠. 차가 뛰는 거지. 차가 고생 많이 했어, 그날. 집에 왔더니 차가 식은땀 줄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와, 결국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건 얘기인데.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막 무리하게 가다가 사고 말이죠. 났어요. 사고 났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진짜 델마 되는 거지. 루이스 되고. 루이스 되는 거야. 네. 장델마, 김루이스 아주 부부가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와이프랑 그러면 안 저랑 됩니다. 저기를 하면서 우리 다시 그러지 말자. 다신 그러지 말자.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이기고 왔죠. 또 그런 상황. 범죄 의혹이라는 건 이제 인생을 떠나지 않더만. 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돈이 없을 때였어요. 네.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은 줄 알고 주유원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요거 찬스인데? 저희 와이프랑 저랑 다시 델마 루이스가 된 거예요. 네. 싹 눈이 딱 마주쳤지. 또. 제가 진짜 한 5m 갔습니다. 5m 가다 차를 세웠죠. 은희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없어도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3만 원을 드렸죠. 예. 아무튼 뭐. 그날도 3만 원어치만 넣었군요. 3만 원치만 넣죠. 예. 항상 3만 원이죠. 예. 333. 독립, 참고로 휘발유입니다. 장 감독 차는. 예. 독립선언문도 33인이 하셨고. 보신각도 33번 치고. 기름도 3만 원. 할 영화 많이 남았잖아요. 예. 예. 자, 브레이드 차 마무리. 예. 마무리. 예. 그리고 이제 이 양반들이 메달을 딴다는 이 감동적인 얘기. 와, 이건 별로 안 하고 무슨 자동차 얘기야. 예. 1981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예. 그리고 이제 음악상, 반젤리스 음악상 받았어요. 네. 의상상, 그런 걸 타고. 그다음에 스포츠 영화인데 의상상을. 그렇게요? 육상이면 런닝구에다 빤스 입고, 런닝 셔츠에다 팬티 입고 뛰는데, 예. 왜 그렇게 중요했나?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에 1920년대 영국 옷 정장이라든지. 그 재현된 것들이 그렇죠. 그때 또 시대 그 옷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깐느 영화제 나무주연상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이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 상 많이 받은. 81년도에 상은 이 영화가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건 반대입니다. 너무 혼자 이렇게 다 해먹는 나눠주자. 나눠야죠. 상도 나누고 상금도 나누고 말이죠. 네. 못 받아본 사람으로서는 그죠? 예. 저 그러지 마세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작품도 제가 정말 이렇게 스포츠 영화로서 아주 감명 깊게 추천해 불의 전차. 예, 작품이고. 앞에 성난왕서 2편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이 이제 요번에는 이 야구 영화입니다. 야구 영화. 예, 야구 영화도 사실 많이 만들어졌죠. 야구 영화 자, 이제 얘기할게요. 공포의 외구단 있습니다. 공포의 외구단. 네. 그리고 또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렇죠. 네, 꿈의 구장. 케빈 코스트너. 예. 케빈 코스트너요. 메이저리그라고 1, 2, 3 나온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찰리 신이 코미디 영화.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야구 영화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추럴이라는 1984년도. 내추럴. 예.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이제 미국 영화죠. 내추럴. 네. 예. 요거를 제가 언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였는지 잘 기억이. 그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개봉 시기가. 예. 이 베리 레빈슨 감독이 이제 그랬고 이 출연진이 굉장히 호화입니다. 호화 출연진이.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듀발. 로버트 듀발은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 대부에서 변호사로 나왔다. 탐. 예. 톰 하겐인가? 네. 그 역할로 나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글렌 클로스. 예, 아주 못되게 생긴 아주머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 논란의 대상이에요. 킴 베신저. 어디 좀
무식한 동네 가면 이 사람 이름 가지고 싸워요. 킴 베이싱어다, 킴 베이싱저다.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뭐, 우리끼리 부르면 돼요. 네, 다 킴 그분 베이싱저. 얘기하는 저희는 거니까. 이제 배신저라고 예. 배웠으니까. 킴 베이싱저. 요 사람들이 한 대로 다 몰려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예. 스타들이. 그 신화적인 야구 천재에 대한 얘기죠. 예. 예. 이 장면은 뭐, 물론 실화는 아니고, 예,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야구 천재입니다. 이제 아주 야구 초창기에서 이제 좀 지난. 한 30년대 정도? 그런가요? 예. 30년, 20, 30년대 될라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있었던 이 영화의 첫 장면도 참 이렇게 뭐랄까요. 참 실화랑 거리가 멀게. 네. 신화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꼬마아이가 자고 있는데, 막 벼락 같은 게 천둥이 막 쳐요. 천둥이 막 고고고고고고 막 치는데, 마지직 하더니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정통으로 딱 맞더니, 번개가. 나무가 쫙 갈라지면서 불에 탑니다. 그 불에 탄 나무를 아버지가 야구 배트를 만들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근데 좀 우리나라 설화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화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야구 배트를 만들어가지고 야구 배트를 원더보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그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야구를 하면서 그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길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것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역을 맡았는데요. 예. 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지금 보시는 나이든 민주당원의 모습이 아니고 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로버트 레드포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역할을 커버합니다. 예. 지금 사실 저희가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에이 아무래도 배우를 저 아주머니가 저 여고생 역할하는 건 좀 그렇다. 예, 미국 사람들도 아마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죠. 로이였나 이름이? 예. 로이인데 이 로이가 18살 되던 해 시카고 컵스라는 구단에 이제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도시에 도착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예. 젊은 혈기에 그만 이제 뭐 어찌저찌 해내려고 사고를 했는데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로버트 레드포드한테 권총을 꺼놓으면서 호텔방 안에서 강도였나요? 로버트 레드포드 강도는 차라리 나아요. 총을 쏴가지고 이 다리에 맞습니다. 맞고서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 유망주 선수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인상을 망쳐버리는. 전문적으로.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였죠. 그리고 나서 18년 후에 영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수가 못 됐던. 선수가 못 됐어. 선수가 못 됐는데 35살의 나이로 다시 호련하게 미국 메이저리그에 나타나서 입단 테스트를 받습니다. 신인으로서. 예. 신인으로. 막 사람들 콧방울 팍, 뭐 시간 막 이러는데 이 양반이 원더보이로다가 막 그냥 공을 조져버립니다. 공을 완전히. 그 옛날에 깎아놓은 거 그거? 그렇죠. 야 원더보이로. 번개 맞은 나무로 만든 거? 원더보이로 공을 완전히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리고 저기 돼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저기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야구 선수가 돼요. 잠깐 광고 듣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요? 예, 광고 듣고 오늘은 모자를 고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자, 내추럴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더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빨리 얘기해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이 영화의 가장 절정인 장면은 마지막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원더보이가 부러져요. 마지막 타석인데 지금 여기 피가 나나 옆구리에 피가 나요. 예. 그래갖고 지금 원더보이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원더보이가 없는데 저 생각하니 재밌네. 그 원더보이를 그 다음 배트를 갖다 주는 배트보이가 원더보이 비스크림을 다시 갖다 줘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새 원더보이로 딱 타구를 마지막에 치는데 이 선수는 그날 경기라고 끝이에요. 선생님이 끝나는 날에. 마지막 타에서 친 공이 쫙 뻗어나가지고 전광판이 아니고 라이트. 보통 거기 맞기 힘든데. 거긴 못 맞지. 그래. 딱 맞고 거기서 불꽃이 막 터지면서 맞아요. 마치 축포 터지듯이 네. 하면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막 요것도 슬로우 걸어주죠. 예. 그렇죠. 야, 요거 음악 깔리면서 막 또 이렇게 빨리 뛰어오면 재미없어요. 막 만끽하면서 막 뛰어오면서. 내추럴이라는 영화 있었고. 이제 저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저기 했는데 사실 스포츠 영화 많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다음 주 바로 요 다음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공회라 그러죠. 또 전문적인 선수들끼리 공회. 예.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무서운 야구 선수를 얘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연세 만화가 원작인. 그렇죠. 자, 스포츠 영화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감동을 많이 주죠, 마지막에. 그렇죠. 스포츠 영화의 본질은 감동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장항준 감독과 함께 스포츠 영화들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래도 오늘 좀 페이지 적어온 양이 좀 적었는데. 글쎄요. 알차게 갔네요.
강석호 씨가 컸던 것 같아요. 강석호 작가의 역할이 컸군요. 강석호 씨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